네, 오늘 일요 무료 특강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이제 중국, 미국, 유럽, 일본 이게 이제 기본 이제 4개 대륙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내 위탁 혹은 리셀까지 돈이 되는 건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초보들이 다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시간 테이블을 짜게 되면은 뭐 중구난방 뭐 하는 거 없이 시간만 가고 실적도 안 나고 그냥 뭔가 붕 하긴 한 것 같은데 허공에 뜬 듯한 느낌? 이 어떤 그 루틴이나 주력 카테고리나 그 다음에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초보분들이 이거를 다 하려고 그러면은 약간은 좀 멘붕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각자 그 대표님마다 시간 스케줄이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대1 코칭을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꼭 그 타임 테이블을 작성을 좀 해봐라. 그래야지 내가 온전하게 구매 대행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일괄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구매 대행이라는 게 정말 하는 거 없이 시간만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책상에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 있었는데 막상 4시간, 5시간 뒤에 보면은 내가 한 게 없어요. 실제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PC 모니터만 보고 뭐 네이버 들어가서 보고 쿠팡 들어가서 보고 아니면 다른 해외 사이트 몇 개 또 들어가서 보고 이러다 보면 금방 2-3시간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 없이 그냥 눈만 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명확한 목적을 가지시고 대표님들이 일을 하셔야지 시간 로스나 허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임테이블을 짤 때 전업도 있고 부업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전업자 중에서는 내가 또 그 가정주부기 때문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케어도 해야 되고 뭐 애들 뭐 학교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하다 보면은 시간을 온전히 뺄 수가 없는데, 아무튼 내가 절대로 물리적으로 시간을 뺄 수 없는 것들만 타임테이블에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잠자는 시간, 뭐 우리 새끼 끼니를 먹는 시간, 그 외에 내가 특별히 뭔가를 또 해야 되는 시간, 이렇게 절대적으로 내가 줄일 수 없는 시간들을 먼저 타임테이블에 채워놓고 그 다음에 내가 뺄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여가 생활을 즐기던가 아니면 문화 생활을 즐기던가 아니면 뭐 친구들을 만나던가 모임이 있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정 부분 빼면서 내가 이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면은 잠자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줄여서 이렇게 구매 대행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최소 3개월은 하시면은 자리를 잡습니다. 충분히 자리를 잡아요. 이거를 1년 동안 하려면 정말 너무 힘든 일인데, 그 3개월 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령도 생기고 나름대로 이 일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은 스피드하고 뭔가 일을 하더라도 빠릿빠릿 대표님들이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이제 3개월 차이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내가 충분히 최대한 구매 대행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대표님들이 할애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매출이나 성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주력으로 뭐 국내 리셀을 하든 위탁을 하든 아니면 해외 구매 대행을 하든 간에 일단은 그 줄기는 하나 있어야 돼요. 뼈대. 거기에서 일단은 최대 내가 50% 정도를 할애하고 나머지 50% 가지고 숙달이 되면은 파이프라인을 이제 하나씩 늘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행착오나 혹은 어떤 시간의 로스나 허비 없이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전문 강사의 노하우를 받아서 내 걸로 만들게 되면은 이제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려고 사실 교육을 듣는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일에 대한 근육을 자꾸 만들어 가시게 되면은 충분히 구매 대행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정말 구매 대행만큼 정직한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내가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이 구매 대행 사업입니다. 또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하는 한 중국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본만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국내 리셀만 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나의 주력은 있지만 내가 파이프라인을 하나하나씩
늘려가서 결국은 4개 대륙도 다 하게 되고 국내 리셀이나 위탁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주축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에서 내가 이제 뭔가를 캐치를 한다면은 그쪽으로 조금 더 심화하고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대표님들이 사업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할 때는 중국, 미국, 일본, 유럽이 있지만 지금 26년도에 들어서 그나마 그래도 부침성이 없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환율적으로는 조금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대륙에 비해서는 우리가 구매 대행의 본질인 국내에 없는 거 위주를 우리가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런 제품을 찾기가 수월한 곳이 일본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이긴 하지만 사실 그 일본에 국내에 없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저기 유럽이나 미국만 가도 대부분 한국 카드가 다 돼요. 의외로 가까운 일본이 한국 카드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가 다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쿠텐, 아마존 말고는 거의 한국 카드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허들인 거고 직구족들이 쉽게 직구를 할 수 없는 곳이 일본입니다. 대부분 그 배송 대행지 정도까지도 활용을 하면서 직구를 하는 직구족들이 있지만 이 결제 대행까지 하면서 직구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 카드가 안 되는 사이트들이 우리가 공략해야 할 사이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이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본 하게 되면은 떠오르는 사이트가 제가 라쿠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라쿠텐과 일본 아마존입니다. 요 두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상품들을 우리가 소싱을 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상품을 찾게 되면은 경쟁력 있고 국내 없는 상품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을 조금 전문적으로 깊숙이 하다 보면은 뭔가가 갈증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 나만의 창고, 보물 창고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나만 소싱하고 싶은 사이트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금 눈을 뜨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일부 몇 개 사이트를 오늘 알려드릴 거지만 사실 또 오늘 공개함으로써 인해서 또 그 사이트들이 이제 그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 여러 갈래를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고 소문이 나게 되면은 또 여러 사람들이 또 활용하게 되면은 아무튼 또 경쟁자가 그 많아지는 단점도 있지만 사실은 구매 대행 시장이 그렇게 작은 시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사이트가 완전히 조그만 우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신상품이 나오고 매 시즌마다 상품이 바뀌고 결국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누가 더 부지런하냐, 누가 더 성실하냐, 자주 들어가서 상품들 업데이트되는 거 다 긁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을 누가 자주 업데이트하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사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플러스 개인차, 상품을 보는 눈, 그거에 따라서 매출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사이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라쿠텐이나 뭐 일본 아마존 이런 거는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잘 하지 않는 외에 이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조금 오늘 들으시는 분 중에서는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중급자 이상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사이트들을 소개해 주지만 이거를 또 내가 다 설립할 수가 없어요. 카테고리별로 한 개씩만 대표님들이 주력 사이트로 삼아서 열심히 한번 상품 등록도 해보시고 상품 등록은 뭐 일주일, 2주일 뭐 열심히 등록해서 안 나오네, 반응 없네 이게 아니에요. 한 시즌 동안은 계속 상품을 등록하면서 반응을 봐야 됩니다. 분명히 그 반응이 오는 그 아이템이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대표님들이 이제 특화를 시키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은 마진을 20에서 50% 적어놨지만 요거는 이제 내가 국내에 경쟁자가 많지 않은 경우인 거고 일본 사이트가 굉장히 우리가 이제 브랜드 위주로 주로 많이 소싱을 많이 합니다. 조금 매출을 많이 내는 셀러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다 그 위주로 상품 기본 매출을 가져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국내에 없는 상품, 자기만의 상품을 발굴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뭐 일본 브랜드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즈노라든가 아식스라든가 뭐 이런 브랜드들을 우리가 소싱할 수 있지만 국내에도 많거든요. 상품들이 국내에도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50%의 마진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10% 내외 마진을 보고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판매하려면 보통 우리가 알려진 브랜드들은 그냥 10% 정도 많이 먹어야 한 15%, 요 정도 기준을 가지시고 판매가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국내 없는 상품들을 내가 발굴해서 판매할 때는 뭐 많게는 50%까지. 국내 없는 상품들을 정말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쉽죠, 너무. 하지만 그 제품이 과연 수요가 있느냐, 이게 여기서 이게 힘든 거예요. 수요가 있는 게 단서고 조건이에요. 근데 국내에 없는 거, 이거를 찾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우리 구매 대행을 한 사람들의 본질, 이겁니다. 이것만 내 뇌리에 딱 박아놓고 소싱을 하시면 돼요. 이 기준은 완전 분별률이니까 여러분들 하다 보면 이 생각 우리가 망각을 해요. 쉽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진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8개의 카테고리별로 사이트를 아마 소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출을 냈던 곳들이고, 그 다음에 저 말고도 또 제 수강생이나 혹은 다른 일본 쪽 전문가들이 매출을 내는 사이트들이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평범한 셀러들은 또 잘 모르는 그런 사이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제가 과감하게 오늘 좀 오픈을 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제가 만든 글로벌 소싱 레이더라고 있죠. 거기에도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일본 사이트 검색하게 되면은 보실 수 있는 사이트들인데, 이것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열어보고 검토해보고 나만의 DB 데이터베이스화 시켜가지고 내가 항상 적용하고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은 아웃도어 중에서는 이 캐리모아, 그 다음에 유니플레임,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아직까지 공식 코리아가 들어와 있지 않고요. 우리 일본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도 있고, 제가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 캐리모아는 뭐 트래킹, 배낭, 재킷 쪽에 조금 특화되어 있고, 실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 대비 가격을 좀 더 현지에서 저렴하게 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플레임도 이제 그 캠핑 쪽에서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브랜드이고, 일본 쪽 브랜드들이 조금 우리나라 캠핑족들이 좋아하는 그 감성 위주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이트들, 그 다음에 실바니아나 해가지고 뭐 일본 한정 세트, 이런 선물 상품들, 완구, 그 다음에 요도바시, 전자제품 전문몰이지만 뭐 전자제품 말고도 워낙 종합몰입니다. 많은 제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트룸이라는 또 우리 아웃도어 전문물들이 있고요. 사실 카드는 대부분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일부 되는 사이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대부분 결제할 때 사실 제가 정확히는 다 모릅니다. 제가 카드 결제를 하지 않고 저는 대부분 다 구매 대행식으로, 그 소비세 선할인식으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거 전부 다 한국 카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접 결제를 해본 사이트도 있지만 안 해본 사이트도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구매 대행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아마 대부분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 카드가 되는 곳들이. 그래서 주방, 그 다음에 이런 패션, 음악, 피규어, 슈퍼 딜리버리, 이런 것들 대표님들이 그 관심 가는 카테고리 몰들은 한두 개씩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내가 일본 쪽에 이런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깊게 소싱하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가지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아마 라쿠텐이나 일본 아마존에서 일단은 먼저 소싱을 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잘 팔고 있는 그 아이템들의 카테고리를 보시면 거기서 이제 내가 조금 깊게 상품을 수집할 때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린 사이트들을 대표님들이 한번 보고 여기서 이제 소싱을 수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이트든 간에 우리 맞는 키가 있죠. 쿠데 가제트를 활용해서 상품을 수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프랑도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정말 디자인이 감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구 쪽, 그 다음에 주방 소품 쪽, 굉장히, 그 다음에 가전제품, 굉장히 들어가 보시면은 디자인이 정말 남다르고요. 국내에 많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부피 큰 것들은 다 여기서 팔았어요. 주로 가구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조타운은 뭐 다 아시죠? 우리 그
푸대에서도 이미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옥토크롬으로 쉽게 수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메몰, 슈퍼 딜리버리, 그 다음에 스니커즈, 그 다음에 로하코, 생활용품몰, 그 다음에 페이페이몰. 이 로하코도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팔았던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인 거고, 제가 이제 그 쿠팡에다가 라면만 한번 판 적이 있었는데, 그때 라면 소싱을 여기서 했어요. 여기가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그 다음에 패션 자파의 미나페루넨, 그 다음에 아웃도어의 나나미카. 아마 대표님들 뭐 생소한 사이트도 있고 뭐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사이트도 있지만 나름 굉장히 조금 일본 내에서는 숨은 강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5군데, 이 소우소우, 루피시아, 호보니치, 미나페르, 코타,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국내에는 이런 제품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뭐 카테고리를 쉽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전통 텍스타일 브랜드 해가지고 뭐 삭스라든가 손수건 가방, 그 다음에 프리미엄 차, 다이어리 자파, 그 다음에 디자이너 브랜드, 그 다음에 제과 제빵,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여기 소개한 종합몰 빼놓고도 대부분 공통점이 있는데 다 스테디한 제품, 그다음에 이제 크게 어떤 계절 지수와 영향이 없는, 그래서 내가 한 땀 한 땀 차곡차곡 씨를 뿌리듯이 하나하나씩 상품들을 쌓아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게 빛을 발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풍성한 마진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아마 효자 아이템들을 발굴할 수 있는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은 스마트 스토어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게 되면은 일본 전문 구매 대행 스토어를 하나 만들어서요, 스스에 특히 잘 먹힙니다. 일본 쪽 카테고리가.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스테디한 제품들이 많아서 1년 내내 팔 수 있는 제품이 많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한 시즌 팔고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켓을 운영하기도 조금 편하고, 그 다음에 재고가, 일본은 사실은 또 특징이 아주 패셔너블한 상품 아니고서는 꾸준합니다. 아주 신상품보다는 이런 스테디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일본 쪽이. 그래서 일본 쪽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장기적으로 두고 팔기에는 일본 아이템들이 또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설명해 드리는 카테고리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손이 많이 타는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근데 잘만 세팅해 놓으면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매출과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상품군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내 창고화해서 여러분들이 상품들을 많이 수집을 하시고 내 마켓에 차곡차곡 쌓아놓게 되면은 충분히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효자가 되는 아마 사이트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결제 대행을 한국 카드가 안 되면 하셔야 돼요. 저는 배대지를 일본은 진패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패스를 쓰게 되면 구매 대행 수수료는 이제 3%예요. 3%. 그래서 결제 대행을 배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아무튼 라쿠텐, 아마존보다 빠른 게 공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상품 출시라든가 한정 상품 이런 것들은 공홈이 제일 빠르니까 내가 라쿠텐 혹은 아마존을 주 소싱처로 삼는다 하더라도 특정 브랜드 상품들은 공홈에서 내가 꾸준히 들어가서 여러분들 상품을 확인하는 그런 루틴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슈퍼 딜리버리도 뭐 여러분들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해외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판이 있어요. 해외판이 스탠다드한 상품들이 좀 많지만 압도적으로 우리 셀러한테 유리한 거는 일본판이 굉장히 유리해요. 상품도 거의 4배, 5배 이상 글로벌판보다는 일본판이 훨씬 더 많고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딜리버리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일본판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가입 자체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엘덱스가 이제 슈퍼 딜리버리하고 제휴를 해서 엘덱스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 딜리버리가 관심이 있으면 엘덱스를 통해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또 딜리버리 사용할 때는 모든 상품이 낮게 구매, 한 개 구매로 도매가로 살 수 있는 게 있지만 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수집할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수집을 하시게 되면은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보니치나 루피시아 이런 사이트에서는 이제 한정 상품, 예약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출시일을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놓고 기억을 해놨다가 출시일 전에 미리 상품을 등록을 해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미리 상품은 등록해서 예약 판매 형태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쿠팡이나 네이버가 예약 판매를 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출시일 한 달 전에 맞춰서 미리 상품을 등록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주문을 받는 방법식으로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핑이 이제 뭐 카리모와 뭐 유니플레임, 뭐 나트룸이 다 같은 그 캠핑 아웃도어 관련된 사이트지만 조금 각자의 그 전문 영역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표님들이 상품들을 수집을 하시면 됩니다. 의류, 패션도 마찬가지인 거고 선물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자 성격에 맞는 거기서 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DX에서 이제 구매 대행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소비세 10% 중에서 10%씩 서로 나눠 갖는 구조예요. 정확하게 95%, 1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를 내가 이제 DC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구매 대행 수수료가 있잖아요. 3%잖아요. 그래도 10%는 내가 세이브를 조금 더 할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매 대행 하더라도 3% 수수료를 내더라도 내가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환급받은 소비세를 까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매 대행을 하더라도 추가 수수료를 내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거꾸로 나한테 2%의 더 할인액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 때는 이렇게 하시고, 내가 1번에 건수가 많아지면 아예 이제 분기별로 모아서 내가 그 환급 신청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러면 환급률이 프로인데 내가 그 수수료만 그 구간별로, 금액 구간별로 수수료만 주면 되기 때문에 거의 내가 환급률을 막 8, 7% 이상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건수가 많아지면 그렇게 분기 정산으로 하시고, 건수를 쌓고 지수를 쌓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그냥 건 바이 건 환급받는 개념으로 구매 대행을 시켜라. 구매 대행을 시켜도 3%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5%를 환급받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LDX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구매 대행이 되지만 LDX가 굉장히 안전주의예요. 배대지 회사인데 안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안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패스도 배대지거든요. 그래서 LDX에서 구매 대행 이거는 우리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진패스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뭐 향수까지 다 돼요. 향수도 구매 대행 해주고 배송까지. LDX는 향수가 안 되거든요. 하여튼 안 되는 거는 진패스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DX하고는 이제 저희가 회사 차원에서 조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그 배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지금 서로가 지금 안을 주고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생기는 그 올레이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배대지 서비스까지 들어가서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발주 놓고 송장 땡겨오고 하는 것들을 구현을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대륙별로 저희가 조인을 해 나가고 있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8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외에 이제 우리가 초보분들이 이제 또 뭘 또 소싱해야 되는지 대부분 막막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또 제 과거 판매 데이터와 그 다음에 지금 꾸준히 잘 팔리고 있는 아이템들을 제가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템 기준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소개드리는 아이템들이 판매량이 많다거나 완전히 뭐 베스트이거나 이런 것들은 제외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거의 그 고인물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경쟁 강도가 조금 낮으면서 대표님들이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위주로 제가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일본은 주로 우리가 소싱을 할 때 그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필수 카테고리죠. 대부분 이제 식품, 화장품, 스포츠가 일본의 3대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거를 많이 공략을 하고 있는 셀러들이 많은 거죠. 시장 참여자도 많고 경쟁자도 많아요. 하지만 의외로 아직까지 많지가 않습니다. 판매 기회가 좀 많이 있고, 그 외에 이제 패션, 가전, 주방생활, 왕구 피규어 요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본을 한다면은 꼭
가져가야 하는 그런 카테고리입니다. 여기서 빠진 게 있다면 일본의 공구. 일본의 공구도 잘 나가요. 퀄리티가 장난이 아닌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가위 혹은 톡 이런 것들이 일본 제품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위 셀러나 그 다음에 중상급자 이상들은 사실 이제 고가 상품들을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할 때 여러분들 무조건 이제 크고 무거운 거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소싱을 하든 크고 무거운 것들은 국내에 상품이 없다. 수입업자가 수입을 안 한다. 왜? 돈이 안 되거든요. 장갑, 모자, 신발 마냥 금방 손 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했죠. 대중수요 아니면 손을 안 댄다고. 그래서 우리는 구매 대행을 아이러니하게 대중수요가 아닌 상품들을, 마이너한 수요가 있는 상품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이키 신발, 아디다스 신발 이런 거 하면 안 되냐?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묻히는 거죠. 묻혀요. 판매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디자인, 우리나라에 없는 컬러 이렇게 제가 이제 새길로 빠져서 이제 소싱을 하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튼 본질적으로 우리가 국내 없는 것들을 흔하게 찾을 수 있는 거는 크고 무거운 거다. 근데 이 크고 무거운 게 초보자가 진입하기에는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그냥 했다가 반품 한두 번 맞고 구매 대행 생활을 접은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제가 주변에서 또 많이 봐왔고 그냥 몇백 몇천만 원짜리 반품만 맞으면 뭐 그동안 벌어놓은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공을 쌓아야 됩니다. 어쨌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깨지면서 혹은 손해보면서 내가 그것들을 터득을 해 나가야 됩니다. 결국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가 경험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죠. 저가냐부터 시작해서 가격대를 올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일 근육이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자신감이 붙게 되면은 이렇게 크고 무거운 것도 할 수 있죠. 내가 완전 모르는 생초보예요. 도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상당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한 개 상품을 올리는데 일주일 한 달이 걸리겠죠. 왜? 그 상품을 내가 알아야 판매가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문의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팔아보세요. 문의가 엄청 와요. 근데 내가 상품 지식이 없으면 또 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필요한 거고 실제 크고 무거운 게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배송비잖아요. 실제 배송비가 얼마나 드는지 배대지하고 협의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되는 거고 판매자하고도 연락해서 실제 배송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문의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된 상태에서 이제 상품을 올리게 되면 이제 크게 리스크는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하면서 하면은 초보들도 가능은 한 겁니다. 경쟁 강도가 이제 뭐 낮은 거하고 보통 위주로 준비를 좀 많이 했고 높은 것들은 어쨌든 팔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 일본 상품을 판매할 때는 우리가 이제 쿠팡 기준을 가져가야 되는데 쿠팡에 오시면 로켓직구가 있어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여기를 제가 이제 시장 조사를 여기서 많이 했거든요. 많이 봤죠, 이 사이트들을. 근데 과거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이제 이게 생긴 지 이제 2년이 됐나요? 과거에 없었어요. 미국, 중국, 홍콩 이쪽에만 있었거든요. 홍콩 쪽은 주로 우리가 이제 뷰 보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건강식품을 보는 거고요. 중국은 이제 가성비 제품들 이런 거 위주로 우리가 소싱을 하면 되는데 일본 쪽은 없었는데 죄다 이렇게 로켓 찍고로 결국은 일본이 아니 쿠팡이 다 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쿠팡이 이걸 왜 사입했겠어요? 어떤 데이터로 무슨 근거로? 사실 그동안 일본에서 쿠팡에서 진짜 꿀을 많이 빨았죠. 일본 제품 가지고 저도 많이 판매했고 라면 진짜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로켓 직구가 들어오면서 죄다 사입하겠어요. 그 데이터를 어디서 갖고 왔겠어요? 그동안 판매를 쌓아놓은 그 셀러들의 판매 데이터를 얘네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누워서 떡 먹기죠. 어떤 거 사입해야 되는지 뻔히 아는 거예요. 상해 셀러들 일본 거 잘 파는 제품들 다 사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쿠팡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우리는 지금 로켓 직구 상품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잘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별로 확인을 잘 해보시면은 또 이렇게 내가 일본 상품에 대한 소싱 사이트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어떤 것들이 판매하는지 잘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도 상품은 많습니다. 여기 온 것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로켓이 아닌 상품들을 위주로 취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이 팔았지만 지금 로켓이 들어와 있는 것들은 제가 또 품목에서 제외를 했어요. 식품 쪽에서 이제 10가지를 제가 추천을 하는데 사실 그 국내에서 제일 많이 팔린 1번 상품이 뭐냐면
곤약 젤리예요. 곤약 젤리. 근데 지금은 이게 그 수입 금지 품목이 돼서 통관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 아동 쪽에서 그 걸림 사고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있었다가 다시 풀렸다가 또 생겼다가 뭐 이러면서 아예 이제는 그 금지 품목이 되어버렸고요. 제가 다 음소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면은 거의 웬만한 라면은 또 쿠팡에서 다 로켓직구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보시면 아마 그 일본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다 생소하죠. 그래서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이제 국내 판매가예요. 근데 잘 보시면 가격들이 저렴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2,000원짜리를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국내 판매가 2,000원이면. 물론 이 중에는 국내 상품도 있고 해외 상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해외 판매자들은 여기에 배송비 별도로 해서 만 얼마가 붙어 있겠죠. 근데 이제 국내 판매자들은 이 가격에 국내 배송비 뭐 한 3,000원 붙어 있으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근데도 왜 추천을 했냐면은 이런 거를 팔 때는 사실 뭐 이거 라면 하나 이렇게 낮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벌크 단위, 묶음 단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시게 되면은 배송비를 내가 따로 받더라도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판매 상품들이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준비를 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뷰티. 일본 화장품 중에서는 시세이도, 슈에무라 너무나 유명한 일본 브랜드인데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취급을 하시고 물론 이제 인기 상품 여기에 나온 상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세이도나 슈에무라 분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열심히 수집을 해서 업로드 하시게 되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팔렸었다. 그러면은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안 된다 싶으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묶음 단위로 판매해서 내가 가격 비교에서 회피가 되고 적정 마진을 가져가게끔 하던가 아니면 그냥 여기 브랜드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세이도에 이런 상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펜슬도 슈에무라케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표님들이 이제 응용을 하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는 다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일본 제품을 가지고 소싱을 할 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소싱을 해야 된다.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획 상품 다른 거를 믹스해서 팔던가 아니면 묶음 단위로 팔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스포츠 레저는 DOD, 피크, 뭐 이와타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DOD는 이런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갔지? 실제 그 진행하는 그 대행사가 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본보다는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DOD는 우리나라는 병행 수입이 되니까 그 한국에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업체가 있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쪽에서 구매 대행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일본의 중저가 그냥 캠핑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스노피크도 뭐 한국에 진출되어 있고요. 나머지들은 진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콜맨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리스트도 있고 타이틀리스트 골프백 캐디백인데 이것도 캐디백이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또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본 브랜드라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인데 스포츠 쪽에서 일본 쪽에서도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패션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컨템포러리라 그래가지고 준명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준명품들이 일본 패션 쪽에 브랜드들이 몇 개가 있어요. 다 이런 브랜드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네이버에 해외 직구에 가면은 따로 이제 정리를 해놨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일본 판매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꼼데나 비비안 웨스트우드 다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집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썸네일 이런 것들은 다 교체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디지털 가전의 이제 베스트 10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흔히 아는 이제 소니라는 브랜드도 빠져 있지만, 일본이 또 이 전자 가전 쪽이 굉장히 또 강하잖아요. 의외로 이제 좀 올드한 브랜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니어층에서는 굉장히 그 제품에 대한 고정관념이 딱 있습니다. 무조건 퀄리티 최상. 그래서 시니어 쪽에서 이 일본 브랜드들을 좀 많이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니어용으로 일본 브랜드들을 여러 타겟을 잡아서 올리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생활의 이제 베스트 10도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상품 한번 보시고 나름대로 그 일본 쪽에 가서 소싱을 한번 해보시고, 이 카테고리별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위에 정리해 놓은 그런 사이트들을 가셔도 되고, 아니면 라쿠텐이나 일본 아마존에 검색해도 쉽게 검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내가 하나하나씩 검색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게 이제 매출을 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상품을 올리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서치를 잘 해서 반드시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적정 마진을 붙여서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마진을 붙여서 올렸을 경우에 과연 내 시장의 평균가보다, 내가 최저가 맞출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평균가보다 낮게 책정이 가능한지, 그러면서도 내가 적정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상품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턱대고 여기서 이게 베스트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들어갔다가는 대부분 안 팔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가격이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상품 선정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본 쪽에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피규어 쪽. 그래서 피규어들은 베스트니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집할 때 주의할 사항이, 실제 런닝되는 제품도 있지만 예약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약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수집하고 올리시는 그런 과정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많다고 이제 곤약 젤리 같은 거는 무조건 이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수익 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라면이 굉장히 수집해서 국내 팔기에는 좋은 상품이지, 쿠팡에서 대부분 많은 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에서 취급하지 않는 라면,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그 로하코라는 사이트 혹은 라쿠텐에 들어가셔서 국내에 로켓직구가 없는 그런 라면을 취급하시던가, 아니면 라면도 여러분들만의 기획 상품을 만드는 거죠. 니신하고 다른 거하고 뭐 섞던가, 아니면 묶음 단위를 판매하던가.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 쪽에서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그때는 일본 라면을 먹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쿠팡 때문에 그 시장이 완전히 잠식을 당한 거죠. 예전에는 굉장히 판매량이 좋았지만, 그래서 라면을 취급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묶음 단위로, 벌크 단위로 해서 쿠팡이 진행하지 않는 그런 묶음 단위나, 아니면 서로 다른 상품들 섞어서 파는 그런 기획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결국은 손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게 싫으면 이거를 그냥 제외하고 다른 품목 파는 거죠. 마진으로는 우리가 남들이 흔히 파는 제품으로서는 결코 볼 수가 없는 마진입니다. 조금 기대치를 낮춰서 한 10%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판매가 설정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보 때는 일단은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것보다는 일단은 소모 가격대가 좀 저렴한 상품 위주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본을 하실 때는 네이버 스스에 일본 제품만 파는 그런 전문몰 하나 만들어서 네이버 쪽에서 좀 키워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셔도 되고, 나머지 마켓은 그냥 막 다 올리시면 됩니다. 지옥션, 쿠팡, 11번가 다 일본 제품은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게 수요가 정말 많은지, 그 다음에 내가 정하는 판매 가격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세팅하면서 노도 하셔야지.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더딜 수가 있어요. 어차피. 왜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드렸지만 상품 수구등이요.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판매 확률은 높겠지만 적은 상품 가지고 10,000개 등록한 사람보다 판매를 많이 하는 이유가 초반에 속도가 더딘 거죠. 왜? 하나하나 이렇게 시장 조사를 통해서 시장 수요를 검증하고 시장 가격을 파악하고 이렇게 파악하면서 올리다 보면은 상품 등록 개수 자체가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일본 제품들은 뭐라 그랬어요? 한 시즌만 팔고 없어진 제품들이 아니라 1년 내내 다음 연도에도 팔 수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더디지만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3개월만 지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매출을 가져다 주는 시장이 일본 시장입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일본 소싱입니다. 일본은 그런 정신으로만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면 충분히 좋은 매출을 가져갈 수 있고 3개월 해보고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포기하기에는 구매 대행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편하지도 않은 거죠. 반드시 물리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시장이 구매 대행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 커버하고 시간 대비 효율을 잘 낼 수 있는 게 대량 방식인 거죠. 대량. 그럴 때 우리가 대량을 써먹는 거예요. 그 대량도 초대량이나 닭등이 아니라 거의 반자동처럼 하는 대량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매출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량도 우리가 올레잇을 통해서 6월 말에 선보이니까 그때 가서 제가 자세하게 대량하는 방식들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오늘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일본 우리가 라쿠텐이나 그 다음에 아마존을 제외한 다른 사이트들을 접근할 때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 한 20개 정도 되는 사이트들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고 공부하시게 되면은 대표님들의 성향에 맞는 사이트가 있을 거고 눈에 들어오는 카테고리나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카테고리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능률도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도 일부 소개를 해줬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교육이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고 또 인사이트가 된다면은 충분히 내가 일본을 접근하는데 조금 더 편리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잠깐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량으로 업로드하기 좋은 카테고리는 사실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키워드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옵션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제가 대량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일단은 유럽이 제일 좋아요. 유럽 쪽의 사이트들을 공략을 해서 대량으로 가야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사실 일본만 하도 그래요. 라쿠텐을 대량을 할 수 있겠어요? 라쿠텐의 상세 페이지가 저마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거의 시작부터 3분의 2까지 광고로 도배되어 있고 저 끝에 가서 이제 상품 설명 일부 나오는 그런 상세 페이지도 많고 그 다음에 라쿠텐 상품명 보세요.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대량은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런 전문몰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몰보다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사이트 결국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따로 요청을 해서 그 사이트를 뚫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이트들은 사실 그 썸네일이나 그 상품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정갈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대량을 하더라도 좀 무리사항이 없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고 카테고리를 제가 이제 딱 집어서 말씀을 하나만 드리면 일단 문구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량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카테고리이다. 문구류 종류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반자동으로 할 수가 없고 반자동으로 해서 시장 조사에서 한다고 해도 너무 한계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문구류 같은 것들은 대량으로 밀어놓으면 바로 이제 반응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소명은 여러분들이 제외하고 만약에 오늘 이제 일본이다. 일본 시장은 웬만하면 다 소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트에서 수집을 했던 간에 수집한 사이트의 URL, 수집한 캡처 이미지를 제공을 하게 되면 대부분 소명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판매 이력이 없어서 영수증은 당장 첨부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PPT 자료는 오늘 후기 써주시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작성할 때 그 메일 주소 같이 좀 남겨주세요. 텍스 리펀드는 어차피 이제 배대지랑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배대지에다가 우리가 이제 구매 대행 요청한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환급 받는 방법은 선 할인 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분기 마감을 해서 일괄 신청을 한 다음에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초보 때는 일단은 그냥 건 바이 건으로 선 할인을 받으시는 게 구매 대행 수수료가 프로니까 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비용 차감이 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판매가를 구매대행 수수료를 따로 얹지 않더라도 그냥 그 구매대행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매대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세무사 꼭 안 써도 됩니다. 부가세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현지 부가세, 소비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소비세죠. 소비세는 이제 구매 대행을 하게 되면은 그 소비세를 내가 환급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구매 대행할 때 아예 선 할인을 받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배대지하고 5대5 나눠 갖는 구조라서 사실 환급률이 얼마 안 되죠. 뭐 유럽처럼 20% 정도 되면은 5대5 남더라도 한 10%가 남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사실 뭐 일본은 10%인데 5대5 하면 5%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객단가가 크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단위이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 소비세 환급을 좀 많이 받고 싶으면 건 바이 건으로 하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배대지에다가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환급 신청을. 내가 구매한 거에 대해서는. 그럴 때 이제 일본에서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세무 대리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 대리인한테 집행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환급률이 굉장히 많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일본에서 그 건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일괄 신청, 그럼 환급률은 많지만 정산은 거의 이제 뭐 분기 마감이니까 4개월, 5개월 뒤에 들어오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환급률을 많이 매출이 좀 많다면은 그렇게 그 분기 마감으로 신청하신 게 낫고, 그렇지 않고 처음 초보 때는 그냥 건 바이 건으로 선 할인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5%를 미리 선 할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5% 중에는 내가 다 남는 게 아니라 구매 대행 수수료가 3%거든요, 보통. 3배에서 5%인데 LDX는 3%를 받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선 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결국은 내가 이제 이 할인 받는 개념인 거죠. 수익 금지 품목들은 따로 식약처에서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건 바이 건으로 공지사항 해가지고 금지 품목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던 거지, 수익 금지 품목이라고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을 수입할 때는 원료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수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공이 되는 것들은 되는데 직접 원료가 들어간 적 수입이 안 된다. 네, 분기 마감하고 신청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어차피 그 배대지에서 다 취합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제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대부분 그 일본 배대지들이 다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배대지 쪽 공지사항에 보시면 그 소비세 환급 관련해서는 아마 자세하게 다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똑같이 분기 마감하고 거의 뭐 매월 초 10일 내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했던 것들 따로 모아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그 신청서 양식도 그 배대지별로 다 틀리니까 그거는 이제 배대지 공지사항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LDX 가입 코드는 지금 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LDX가 그 확장 이전을 하면서 좀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배대지 요금 자체도 예전에는 이제 그 추천인 코드가 있으면 요율을 조금 낮춰줬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개별 개인 회원이 아니라 사업자 회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사업자 요율을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뭔가 LDX하고 쿠데하고 조인하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혜택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크거나 무거운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다 또 가격대가 나가고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발주 전에 한 번쯤은 고객들과 일단 상의를 하시는 게 교환 환불이 안 된다는 것들을 언지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 하단에, 물론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소비자 관련 보호법 에서는 뭐 일단 고객이 원하면 대부분 다 교환 환불을 해줘야 된다고 이제 명시는 되어 있지만, 사실 뭐 그거대로 하기에는 또 약간은, 그거는 이제 국내법이지 해외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상품은 일단은 우리가 그 상세 페이지 하단에다가 그런 교환 환불에 대한 리스크 뭐 이런 안 된다는 것들을 되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간을 명시해 준다거나 그 다음에 단순 변심도 일단은 부피가 크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상품이 국내 반품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반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면이 좀 많잖아요. 교환은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교환을 원하는 고객은 없거든요. 그 배송비를 다 부담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명시를 해 주시면은 나름대로 나중에 CS 방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 금액대가 큰 것들은 한 번쯤은 발주하기 전에 고객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 했다가 무너지는 케이스가 중국에서 하다가 그 상품이 이제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뭐 소명해야 될 정도의 브랜드는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그 회사 제품이 아니라 가품인 경우가 또 있어요. 중소기업이나 B급, C급 브랜드지만 그 제조사 제품이 아닌 다른 데서 카피해서 만든 제품이 있는 것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거를 손댔다가 모를 수밖에 없죠. 셀러들도. 거기서 무너지는 셀러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금액대 큰 것들 진짜 막 1000만 원 단위가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서는 사실 뭐 우리가 브랜드 제품을 취급할 때는 뭐 가품에 대한 이슈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제 고객들도 인지하고 주문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이렇게 단순 변심이나 반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품에 하자가 없는 한. 그래서 우리가 미리 사서 걱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물론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생길 수 있는 리스크들을 미리 좀 대비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대비하면서 구매 대행하기에는 또 너무나 속도가 좀 안 나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냥 과감히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도 실질적으로 내가 판매한 제품이 품이 아니라면, 가품이 아닌 거, 그 다음에 제품의 심각한 퀄리티상의 결함, 하자가 아닌 경우, 그 두 가지만 아니라면은 대부분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단순 변심, 반품, 환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하자가 있는 제품들은 AS를 해줘야죠. 제품의 하자는 그 판매자한테 물어봐서, 그거는 일본 판매자들도 다 대부분 받아서 AS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미리 고객한테는 인지를 시켜줘야죠. 거의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고, 그 이상 더 걸릴 수 있는 거죠. 일단 가는데 한 2주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오는데 2주 이상 걸릴 수 있다면, 그것만 벌써 한 달이고, 거기서 제품 받아서 수리하는데 금방 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또 한 달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주던가, 아니면 간단하게 우리가 부품을 받아서 수리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국내에서 AS를 해줘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국내에서 AS를 한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실제 판매할 때 대부분 판매자들이 해외 상품이라서 AS가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AS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팔았거든요. 물론 모든 제품에 대해서 그 상세 페이지 하단에 그걸 다 넣은 건 아니지만, 일단은 가능한 것들은 제가 그렇게 해서 구매 전환을 확 올려놨었죠. 그리고 실제 AS가 들어오면 저는 이제 숨고를 통해서 AS를 했고,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 가서 가능한 것들이었고, 부품이 없는 것들은 판매대에게서 부품을 공수받아서, 그것도 안 되면 다 보내서 교환하는 방법,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식품을 팔기 위해서는 수의식품 영업 허가증 우리가 일단은 발급을 받아야지 상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네이버 빼놓고는 다 상품 등록은 가능해요. 근데 걸리면 이거는 굉장히 큰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 케이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 허가증도 받아야지 네이버에서는 열립니다. 요거는 이제 네이버만 해당하는 거예요. 다른 데들은 수의식품 영업 허가증만 있으면 되는 거고, 네이버만 수의식품 영업 허가증,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나머지 사이트들은 건강기능식품도 우리가 그냥 식품으로 판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을 판매할 때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
구매이라는 허가증을 우리가 발급받아서 판매를 하셔야 문제없이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외 화장품인 경우에는, 국내 화장품인 경우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판매 허가증도 구비를 해 놓으시면은 내가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없이는 절대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 판매 허가증이 있다 해서 해외의 의료기기 상품을 내가 통관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통관 자체가 안 됩니다. 일단 의료기기는 해외에서는, 의료기기는 국내용, 우리가 국내에서 팔기 위해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허가증을 구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구매 대행 하면서는. 그 다음에 유아동은 우리가 14세 미만 제품은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매하시면 안 되고, 단 카테고리 중에서 먹는 거는 괜찮아요. 먹는 거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먼저라서 전환법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14세 미만 유아동 제품은 우리가 판매할 수는 없지만 먹는 거는 상관이 없다. 먹는 거는 우리가 수의식품 영업 허가증만 있으면은 다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유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14세 미만 거지만 먹는 거는 예외. 먹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14세 미만은 구매 대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번 보시면 관부가세 면제 한도, 결제 대행 수수료, 통관 수수료, 관세가 발생하는 것들, 그리고 여기 소비세 환급이 이제 내가 직접 구매하느냐, 뭐 구매 대행을 하느냐, 뭐 이런 경우에 다 계산을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쉽게 판매가를 산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매 대행 계산기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다 판매가 세팅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무게별로 다 이렇게 자동으로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시고, 뭐 추천 가격도 이렇게 제가 금액이나 요일 놓았거든요. 그러면은 5,000엔짜리를 팔 때는 우리가 국내 가격이 약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희망 마진이 추천이 한단하게 하게 되면은 내가 62,800원 부가세 포함해서 62,800원 판매하게 되면은 요 15,000원 금액이 남는다. 그럴 때 마진이 16원. 이거를 내가 그냥 나 10,000원만 먹겠다, 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0,000원이 아니라 뭐 그 이상 가격으로도 판매세 하겠다 하면은 그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요거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크게 판매가 세팅하는데 일단 문제가 안 되는 게, 내가 수집 가격 놓고 여기 이제 희망 마진, 이 희망 마진에 나에 대한 기준이 없을 때 제가 다 입력한 값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남는 마진액이 나한테 적정하다 싶으면은 이대로 내가 판매가를 세팅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매가를 더 업을 하거나 더 내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예, 또 이제 다음 한 주가 또 시작이 되는데 다음 한 주에도 여러분들 좋은 계획 세우셔가지고 좋은 매출 많이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수요일 날 수요 특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